톱뉴스 보여주십시오. 이제 거짓말 김만배의 구속영장, 유동규와 공범 이렇게 영장에 적시가 돼 있답니다. 그렇다면은 이재명 후보와 유동규 전 본부장의 관계는 무엇인가?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가 되겠지요. 그 다음에 이 관련자들의 2명 이상의 입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말, 즉 유동규가 천화동인의 절반을 가져가기로 돼 있다는 뭐 그런 얘기, 또는 25%를 가져가기로 돼 있다는 얘기. 25%를 계산을 하면은 700억이 된답니다. 그렇다면은 유동규라는 한양대 음대 출신, 한때는 아파트 리모델링 조합장이었던, 그러다가 자격이 없는데 건설사무소에서 운전기사 2개월 했다는 경력으로 성남도시공단 시설관리공단 성남시,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도시개발공사로 바뀌면서 거기 사장 직무대리까지 올라가는 그 유동규라는 사람이 혼자서 700억을 다 가질 수 있었겠느냐? 그 700억의 관리자에 불과했던 거 아니겠느냐? 그렇다면은 그 700억의 관리자가 유동규라면은 700억의 실소유주는 누구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꼬리를 물고 있는데, 저희가 오늘 그 썸네일 제목으로 이렇게 보여드렸지요. 문재인 대통령이 갑자기 철저 수사를 지시했는데, 여러분 내재적 접근을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내재적 접근. 만약 여러분이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고 여러분이 김원준 경기 남부청장이라면 여러분은 대통령이 철저 수사를 하라고 했구나, 오늘부터 바로 수사에 들어가서 끝까지 그 몸통인지 뭔지 밝혀내가지고 국민들께 속 시원하게 설명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서울중앙지검장이고 경기 남부청장이라면 그렇습니다. 청와대에 아는 사람이 있다거나 또는 민정 라인을 통한다거나 해서 대통령의 속뜻을 궁금해하지 않겠습니까? 몸통을 때리라는 것인지 꼬리를 잘라내는 것인지, 그걸 알아야 수사에 박차를 가하든 철저 수사를 하든 검경이 뭐 협력을 하든 뭐 총력을 기울이든 할 거 아니겠습니까? 중간에 가다 이 길이 아닌 게비요 이러면 안 되거든요. 이 길이 아닌갑다 이거.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는 넥스트 포스트가 없는 겁니다. 그 길을 잘 알아야 되거든요. 대통령이 원칙만 얘기한 것 같은 거, 철저 수사하라. 참 쉽고도 어려운 말이 그 말입니다. 철저히 수사하라. 들리는 말로는 청와대의 정무 라인과 민정 라인이 서로 티격태격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립니다. 어떻게 확인이 되겠습니까? 그냥 풍문이 그렇습니다. 민정 라인은 이재명 후보로는 곤란하다, 저희가 수집한 정보만으로도 매우 곤란한 내용이 많다, 이런 보고를 올렸을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정무 라인 쪽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집권 여당의 경선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후보로 선포가 됐습니다. 그러니 인정하고 가십시다. 이게 정무 라인 보고일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당연히 청와대의 핵심 참모들 회의에서 부딪힐 수 있는 거지요. 민정은 이재명은 안 된다, 정무는 이재명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부딪힐 수 있는 것입니다. 복잡한 얘기로 보일 때 그때는 핵심 포인트를 하나만 알고 있으면 오히려 전체적인 그림이 실루엣이 눈에 보일 때가 있는데, 일단 법리적인 판단과 정무적인 판단을 이제 나눠서 생각을 하면은 법리적인 판단만 일단 여러분과 함께 그 핵심 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 문제는 이재명 후보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술회 혐의, 배임 혐의, 둘 다이거나 둘 중 하나이거나 둘 아무것도 아니거나 뭐 이런 거지요. 술회라는 것은 돈이 내 포켓으로 들어올 때 이게 술회입니다. 뇌물을 받았다, 술회. 근데 이재명 후보는 1원 한 장 안 받았다고 그랬거든요.
아마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그 700억의 돈, 천화동인의 배당 수익 1208억 중에 절반인 그 600억 혹은 유동규가 받기로 했던 25%의 그 700억, 이 돈이 유동규는 관리자에 불과하고 실소유주의 그 윗선이 있다면 그것은 이재명 후보와 유동규 본부장과 그 당시에 유동규에게 지시를 내렸던 사람, 그 사람이 암묵적 경제 공동체, 묵시적 경제 공동체라는 의혹을 받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배임. 배임이라는 건 뭐냐? 배임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내가 어떤 결정을 내렸는데 그 결정이 특정 그룹에 있는 사람들에게 심대한 손해를 끼쳤을 때 그게 배임인 겁니다. 그러면 유동규 당시 성남 도계공 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 내리가 내렸던 결정이 성남 시민들께, 대장동 주민들께 수천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면 이게 배임이 되는 거고, 유동규는 지금 그 배임 혐의로 구속돼 있습니다. 이 배임의 혐의를 유동규 혼자 뒤집었을 것인가? 아니면 그 배임의 혐의는 당시 유동규의 상관이었던 이재명 성남시장이 공동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인가? 이 문제입니다. 간단합니다. 700억 수뢰인가? 경제 공동체로서의 수뢰인가? 아니면 수천억 원 성남 시민과 대장동 주민들에게 끼쳤다는 그 피해, 이 배임 혐의를 공동 책임을 져야 될 것인가? 누가? 이재명 후보가. 이 걱정을 이낙연 후보 캠프에서 선대본부장, 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른 의원이 말하는 겁니다. 유동규가 배임이라면 이재명 후보도 그 배임의 책임을 벗어나기 힘들 것이다. 이게 서른 의원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서른 의원의 그 논리구조, 이낙연 후보의 논리구조는 뭐냐? 내가 살아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꼭 이낙연 후보가 돼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재명 후보로 앞으로 밀고 나갈 경우에 그 배임 혐의의 공동 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면 민주당 후보가 중간에 낙마해야 되는 상황, 구속 상황, 검찰의 포토라인 앞에 서게 되는 상황, 그 상황이 눈에 보이는 거 아니냐? 그런데도 이재명 후보에게 지금 승복하란 말이냐? 이게 서른 의원과 이낙연 후보 쪽의 논리구조인 겁니다. 간단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때문에 이 일이 지금 저희가 이렇게 뜨거운 관심 속에 논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 배임 책임, 경제 공동체로서의 수뢰 의혹,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제대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상황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철저 수사를 지시했다고 하는데 그건 무슨 뜻일까? 내가 경기 남부청장이라면, 내가 서울중앙지검장이라면 대통령이 이러한 지시를 어떻게 해석할까? 오늘 오후 1시 30분에 더불어민주당은 당무위원회를 엽니다. 더불어민주당 당헌 당규를 보면은 50몇 조인가요? 당무위원회에 관한 내용이 쭉 적혀져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최고 의결 기관이라고 써 있습니다. 당무 집행에 관한 한 최고 의결 기관, 이게 당무위원회입니다. 100명까지 둘 수 있습니다. 대개는 당무위원회가 열리면 50명 남짓 모인다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지도부, 당대표, 원내대표, 최고위원들, 그다음에 상임위원장들 뭐 열 몇 명 되지요. 그다음에 시도 그 위원장들도 있지 않습니까? 기타 등등 해서 아무튼 뭐 중앙위 의장, 대의원 회의 의장, 뭐 이런 이제 당 지도부라고 말할 수 있는, 아무튼 당 간부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모이는 겁니다. 어떤 결론을 내릴까요? 아마도 이재명 후보를
추인이라는 말이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 이제 그런 쪽으로 가서 일단 봉합을 하고 넘어갈 것이냐, 아니면 이게 뒤집기 얘기가 나오면서 확전 일로로 갈 것이냐,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 앞으로 오후 1시 반이면 그 회의가 열리기 시작해서 아마 결론이 나올 때쯤이면 오후 늦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이는 사람이 많으면 이제 입들이 많은 거고 거기서 더 크게 부딪힐 수도 있는데 전체적인 분위기는 일단 봉합을 하는 것으로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사이에 이재명 후보는 뭘 하고 있을까요? 네, 점심밥을 먹습니다. 점심을 누구랑 먹느냐? 오늘 점심을 더불어민주당의 상임고문단하고 먹습니다. 8명. 오충일, 이용익, 김원기, 문희상, 임채정, 추미애, 이용득, 이해찬, 이런 상임고문단하고 밥을 먹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상임고문단하고 밥을 먹게 된다는 것은 상임고문단은 이재명 후보를 더불어민주당의 유일 후보로 인정한다는 뜻도 됩니다. 이 점심자리에 이낙연 후보는 참석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낙연 후보는 지난 일요일 마음이 정리되는 대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다 하고 한 이후에 오늘이 수요일인데 아무 말이 없거든요. 지난 72시간 동안 마음 정리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어쩌면 승복 선언서 이런 거 지금 정리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끝까지 간다 이러고 있을까요? 김만배 씨가 검찰 이제 조사를 받았지요. 피의자 신분입니다.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돼 있습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내일 합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내일부터는 김만배 씨도 감옥 속에 들어가 있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요즘 액수가 워낙 많아서 발음하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750억이 뇌물, 1,100억이 배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50억 중에 50억은 곽상도 아들 퇴직금으로 줬다는 그 50억도 뇌물로 검찰은 받습니다. 700억은 뭐냐? 유동규에게 유동규 지금 구속돼 있죠. 유동규 씨에게 주기로 약속했다는 그 돈, 이것도 사후 뇌물로 보는 겁니다. 유동규 씨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였고 유동규 씨가 화천대유를 사업자로 선정을 한 겁니다. 자, 우리를 사업자로 선정해 주세요. 김만배 씨 입장에서는 화천대유 실소유주니까 우리를 사업자로 선정해 주세요. 그러면 수익의 25%를 드릴게요. 검찰은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25%를 계산해 보니 700억. 그래서 700억도 사후 뇌물. 곽상도 아들한테 준 거는 그 50억, 그것도 뇌물. 그래서 750억을 뇌물 공여죄로 본 겁니다. 그다음에 화천대유의 책임만 묻는다면 화천대유가 거둔 수익이 1,208억인데 그중에서 1,100억이죠. 죄송합니다. 천화동인은 또 따로 있으니까 일단은 그게 성남도시개발공사에 피해를 끼쳤다는 거지요. 성남 시민들께 피해를 끼쳤다는 것이죠. 그게 배임이 1,100억 이렇게 되는 겁니다. 김만배 씨는 말이 참 오락가락하고 있죠. 처음에는 그분에 대해서 그분이라는 말을 말한 사실이 없다. 이제 그랬다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운데 보십시오. 더 이상의 구사업자 갈등이 번지지 못하게 하려는 차원에서 그리 말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바꿨다가 이제 그 말을 하고 변호사들이 깜짝 놀랐죠. 오, 저거는 나중에 재판에 가게 되면 그대로 올가미가 되는데 저렇게 말이 오고 가면 어떻게 해? 해서 이제 변호인단이 장시간 조사로 정신이 없는 와중에 잘못 말했습니다. 그분이라는 말은 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김만배 씨는 성남시 의회를 찾아가서 굉장히 자기가 당시 윤갑근이라고 성남지청장이었던 검사가 있습니다. 윤갑근
성균관 대 선배랍니다. 그러니까 성남지청장, 이런 일은 그 관할 구역의 최고 높은 검사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들 다들 알고 있습니다. 매우 무서운 사람이지요. 그래서 어디 가서 지청장, 지검장 나하고 친해, 이렇게 말을 하고 돌아다녔다는 겁니다. 성남시 의회에 가서. 그래서 성남시 의회 출입 기자인 줄 알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한테 잘 보여라. 왜 나하고 이재명 시장님하고 아주 친해. 그러니까 나한테 잘 보여. 뭐 이런 얘기도 했다. 지금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이 박수영 의원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당시에 경기도 부지사를 했었습니다. 따라서 이쪽 사정에 박습니다. 아주. 이제 그 박수영 의원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김만배 씨가 워낙 수백억 원대 뭉칫돈을 빼내는 바람에 그 인근의 은행에서 5만 원권이 씨가 말랐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재명 경기지사한테 이런 말 흔히 쓰지요. 좌진상 우동규. 왼쪽에는 정진상, 오른쪽에는 유동규. 좌진상 우동규 이러는데, 그 정진상 이재명 변호사 시절에 사무장을 했던 입니다. 그때부터 아주 이제 측근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재명 지사가 본인 입으로 그랬어요. 적어도 정진상 정도 돼야 내 측근이라고 할 수 있지, 유동규는 내 측근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서 했던, 본인 입으로도 측근으로 인정했던 측근 중에 측근, 신복 중에 신복, 이 정진상 씨 부친상이었다고 하는데요. 그 부친상, 거기에 더불어민주당의 내로라는 의원들의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줄줄이 조문을 했다. 그래서 또 화제가 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초기에 검찰개혁위원회 위원을 했던 김종민 변호사를 세계일보가 인터뷰를 했는데, 이번 대장동 사건을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을 했더군요. 권력형 부패 게이트란 건 이론의 여지가 없다. 권력형 부패 게이트. 시발점은 터무니없는 분배 구조를 승인해준 이재명 경기지사, 당시 성남시장의 결재 부분이다. 핵심 포인트는 터무니없는 분배 구조를 마지막에 사인해준 사람이다. 그 사람이 누구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이게 포인트다. 그래서 지금 야당에서는 검찰에게 바로 성남시청 압수수색해야 된다. 성남시청 시장실, 이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부서, 왜 여기를 압수수색을 안 하느냐,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그랬는데 아직도 압수수색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왜? 봐주게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닐까요? 라고 이런 분들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방송 어떻게 보셨습니까? 구독, 좋아요, 공유 눌러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보는 순간 저희는 엄청난 힘을 얻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체주의의 그림자가